언젠가부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어머님, 유나가 오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조금 토했거든요. 근데 계속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기운 없이 앉아 있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런 전화를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전화벨만 울리면 몸이 경직되고 두통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던 때가 차라리 나았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일찍 끝나는데 어떡하지? 혼자 있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냥 다 그만두고 딱 1년만 유나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능력 없는 남편이고 아빠라서 미안하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비꼬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빠듯한 형편인 것 뻔히 알면서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대출금에 학원까지 보내려면 알바에도 모자랄 지경인데. 됐어. 괜한 얘기해서 내가 더 미안하네. 유나가 아기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았고 성장기라 더 신경 써서 먹이려고 하는데도 저를 닮아 그런지 입도 짧고 좀처럼 잘 먹질 않아서 체격도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걱정이 되고 다른 애들처럼 학원으로 돌리기엔 학원비가 감당이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남편이랑 다투게 되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시댁 제사 때문에 만난 형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서, 유나 학교 일찍 끝나지 않아? 학교 끝나고 유나 돌봐주는 사람은 있는 거야? 돌봄 교실에 갔다가 학원 가는 날도 있고 매일 달라요. 저 사람이나 저나 누구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죠. 혼자 있으니까요. 저 어린애가 혼자 있는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혼자 두면 어떡해. 누가 시댁 식구 아니랄까봐 걱정을 해주는 건지 속을 뒤집는 건지 순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서만 괜찮으면 당분간 내가 유나 봐주면 어떨까? 네? 형님이요? 몸이 안 좋으셔서 회사도 그만두셨잖아요.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이제 괜찮아. 지하철 타면 금방인데 뭐. 운동 삼아 천천히 갔다가 유나 저녁만 챙겨주고 오면 되지. 저희 집까지 매일요? 죄송해서 안 돼요. 가족끼리 뭐가 죄송해. 유나 보고 있으면 내가 힐링이 돼서 그래. 유나가 큰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너무 예쁘거든. 상황 따질 것도 없이 당장 고맙습니다.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서 일단은 남편과 상의를 해본다고 했어요. 형수님이? 집으로 오신다고? 형이 그러라고 했대? 그것까진 안 물어봤어. 아주버님이랑 대충 얘기했겠지. 그건 더 안 하기로 한 거야? 안 물어봤지. 그걸 어떻게 물어봐. 지난번에도 실패해서 분위기 엄청 안 좋았잖아. 원래 형은 몇 년 전부터 다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 근데 형수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까 뭐라 말도 못했어. 우리야 형수님이 봐주시면 너무 좋긴 한데 애기도 없는 사람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거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고 그러네. 그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나는 뭐 눈치 안 보는 줄 알아? 형님 눈치보다 다들 유나 예쁘다는 말도 못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섭섭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솔직히 안 됐잖아. 형 얘기 들어보니까 주사를 하도 맞아서 배가 늘 딱딱하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대.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30대 후반이 다 돼서 결혼을 하셨어요.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5년 넘게 시험관 시술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40이 넘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 편이라 다들 잘 되겠지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매번 실패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안 된 거야? 형은 한숨 쉬면서
전화도 안 받더라. 뭘 물어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얘기했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지금까지 8번이 넘게 시험관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는데요. 형님이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수님이 오늘 나한테 전화하셨더라. 유나 때문에? 유나가 큰엄마를 잘 따라서 그런지 자꾸 생각난다고. 형도 좋다고 했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저희가 돈을 들이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돈도 안 받고 무조건 유나를 봐주신다고 하는데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유나를 봐주기로 했고 형님은 매일 유나가 하교할 시간에 맞춰 학교로 오셔서 저희 퇴근 전까지 유나 저녁까지 다 챙겨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유나도 형님이 봐주시면서 더 안정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유나 키 컸어. 오늘 큰엄마랑 재봤는데 2cm 더 컸대. 우와, 진짜? 어디 봐봐. 그러고 보니 우리 유나 키 크면서 살도 쪘는지 더 건강해 보인다. 그치? 나 이제 하영이랑 키 똑같아. 거 봐. 엄마가 잘 먹고 잘 자면 키 큰다고 했잖아. 큰엄마가 매일 우리 유나 키 크려면 우유랑 고기 많이 먹어야 해 그랬는데 큰엄마 말이 진짜 맞았나 봐. 나 이제 하영이보다 훨씬 더 키 클 거다. 아, 그랬구나. 큰엄마 얘기밖에 안 하네. 참, 오늘은 큰엄마랑 뭐 했어? 그건 큰엄마랑 유나랑만 아는 비밀이야. 엄마한테도 말 안 해줄 거야? 엄마 서운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돼. 비밀은 말하는 거 아니랬어. 비밀이라고 진짜 안 알려주는 거 있죠?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제 딸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집 냉장고만 열어봐도 형님이 얼마나 유나를 잘 챙겨주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당표는 뭐야? 당신이 짠 거야? 아니, 형님이 유나 먹이려고 직접 만드신 거래. 설마 이대로 다 먹이는 건 아니지? 여기에 간식까지 챙겨줘. 몇 끼를 다른 반찬으로 만들어준다고? 야, 식비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식비 드리려면 우리 거덜나. 뭐? 거덜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유나 먹는 거 형님이 다 백화점에서 사오시는 거야. 유기농으로 그 비싼 한우랑 생선도 꼭 백화점에서 사오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 미리 해두면 되잖아. 이미 말했지. 유나 먹을 건 다 만들어둘 테니 일부러 사오지 마시라고. 근데 신선하고 좋은 거 먹이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그리고 유나도 그게 더 맛있대. 유나가? 좋은 건 아는지 나더러 그러더라. 엄마, 오늘 큰엄마가 소고기 잡채해줬는데 유나 시금치도 먹었어. 엄청 고소하고 맛있었어. 유나 시금치 싫어하잖아. 근데 웬일로 먹었어? 큰엄마가 해주는 건 부드럽고 목에 안 걸려서 맛있어. 시금치 잘 먹으면 큰엄마가 선물 준다고 했거든. 매일 큰엄마가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요즘은 누구 딸인가 싶다니까. 자기 애 없는 거 하늘 유나한테 푸시나. 조카도 이렇게 예뻐하는데 자기 애였으면 난리 났겠다. 그러게. 덕분에 우리 유나만 호강하는 거지 뭐. 나도 못 먹는 백화점 한우를 다 먹고. 고맙긴 한데 부담스럽네. 제가 봐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식단을 짜 뭐든 유기농으로 만들어 먹이고 학원이며 놀이터며 어디든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끔 만나는 유나 친구 엄마들까지 형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유나 진짜 엄마, 그분 아니야? 네. 농담도. 형님이 워낙 유나를 예뻐하세요. 자기 자식은 없는 거야? 우리보다 나이가 있으신 것 같던데. 네, 아직 아이가 없으세요. 어머,
그럼 혹시 딴맘 있는 거 아니셔? 얼마나 잘 챙기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유나 큰엄마가 진짜 엄마인 줄 안다니까. 그래요? 우리 애도 유나 큰엄마가 만든 쿠키가 맛있다고 난리더라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나 친구 엄마들까지 한마디씩 거드니 신경이 좀 쓰였어요. 형님, 유나 아빠가 오늘 늦는다고 했는데 저도 야근이라 어떡하죠? 유나 식사만 챙겨주시고 가세요. 제가 최대한 일찍 가볼게요. 아니야, 동서.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해. 유나 혼자 집에 두고 가기 그런데 혹시 많이 늦으면 유나 우리 집에 데려가서 재워도 돼? 네?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데. 큰아빠 있잖아. 큰아빠 출근할 때 태워다 주라고 하면 되지. 아니에요. 아주버님 출근하시기도 바쁜데 유나 학교까지 언제 태워다 주고 가요? 엄마, 나 큰엄마 집에 가고 싶어. 같이 가게 해줘. 큰아빠도 보고 싶어. 유나 큰아빠가 유나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데려가서 자고 늦지 않게 학교 데려다 줄게. 알았지, 동서? 동서도 요즘 피곤해서 매일 기운이 없는 것 같더라. 내가 반찬 몇 가지 해뒀어. 동서 수술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잘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있음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형님. 저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족끼리 마음 쓰는 건 당연하지. 유나는 내가 데려갈게. 엄마, 나 갔다 올게. 아빠랑 엄마 잘 자. 큰엄마 따라가서 하룻밤만 자고 오겠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니 이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형님 댁에 가서 자는 게 루틴처럼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은근히 서운한 티를 내더라고요. 우리 딸은 또 외박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 너무 자주 외박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아주버님은 뭐라고 안 하시나? 원래 애도 안 좋아하시잖아. 그치. 우리 형은 애도 싫어하는데 그놈의 시험관 때문에 생고생을 했지. 그래도 분위기 좋아진 것 같던데? 무슨 분위기? 시험관 하면서 서로 예민해져서 그동안 말도 안 했대. 근데 요즘은 유나 때문에 안 하던 대화를 한다고 그러더라. 형수님이 매일 유나 얘기를 해서 이젠 자기 딸같이 느껴진대. 형님이 유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 형도 그 얘기 하더라. 유나한테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거 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 유나 친구 엄마들도 나한테 자꾸 유나 큰엄마가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자꾸 무슨 사이냐고 의심해. 어이가 없다니까. 하여튼 남들 얘기 막 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만 봐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느 순간 형리가 유나를 통제하기 힘들어졌어요. 아이를 봐주시니까 틈날 때마다 형님한테 전화를 해요. 형님, 뭐 하세요? 유나 학원 가 있는 동안은 저희 집이 좁아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매번 카페에 있지 마시고. 1시간도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다 버리는걸. 그리고 혹시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어쩌려고. 차라리 가까운 데서 기다리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해. 걱정 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 걱정돼서 전화한 거면 괜찮아. 유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일해. 이러니 더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못 믿는 사람처럼 어디냐, 뭐 하냐, 꼬치꼬치 묻기도 그렇잖아요. 가끔은 엄마인 제가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서, 혹시 유나 주민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유나 주민번호는 왜요? 병원 좀 가려고. 병원이요? 예방접종은 저 월천에서 이미 다 마쳤어요. 내 친구 남편이 어린이병원 원장이거든. 유나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서. 요즘은 발육 상태도 미리 진단해주고 그런데 알아두면 좋잖아. 다음에 제가 데리고 갈게요.
형님 친구분한테까지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려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못 되는지 괜히 알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남편한테까지 전화해서 기어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저녁 뭐 먹었어? 우리 유나 귤 많이 먹었어? 귤 하나만 먹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손이 이렇게 노래진 거 보니까 엄청 먹었나 본데? 배도 볼록 나왔잖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진짜 한 개밖에 안 먹었어. 큰엄마가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했어. 그래? 큰엄마랑 병원에 갔다 왔어? 응,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건 비밀이야. 뭐? 유나랑 큰엄마의 비밀이야. 너 자꾸 엄마한테 비밀이라고 그럴 거야? 너 엄마 딸 아니야? 근데 왜 엄마한테 비밀을 만들어? 그거 나쁜 거야? 엄마, 무섭게 왜 화내? 원래 비밀은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큰엄마가. 큰엄마가 너 엄마야? 그럼 큰엄마랑 가서 살아.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엄마도 유나 미워. 아, 이 사람이 왜 애한테 그래? 유나야, 엄마 아빠는 유나한테 비밀이 없는데 유나는 비밀을 만들면 어떡해? 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린 비밀 만들면 안 돼. 알았지? 아니야. 큰엄마랑 유나랑 비밀로 하기로 했어. 아, 형님 진짜 이상해. 왜 자꾸 애랑 비밀을 만드는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형수님한테 좋게 얘기해 볼 테니까 진정해.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잘 봐주시는 건 고마워요. 근데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앤데 왜 자꾸 비밀이라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더구나 유나 엄마 친구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유나 엄마, 큰엄마랑 유나랑 커플룩 입고 다니는 거 알아? 아, 우리도 안 하는데 유나 큰엄마 대단하시다. 종종 유나 옷도 사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커플룩까지 입고 다니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색깔만 비슷하게 입은 게 아니라 아예 디자인까지 같은 커플룩을 입었더라고요. 이거 봐봐. 뭔데? 유나랑 형수님이야? 둘이 옷까지 커플룩으로 입고 다닌대. 아, 근데 이걸 누가 찍은 거야? 유나 친구 엄마. 아, 스토커야? 왜 이런 걸 찍어서 보내고 그래? 아, 이상하니까 그렇지. 본인들도 안 하는 걸 큰엄마라는 사람이 유나 데리고 하니까 이상했나 보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아, 그냥 그렇다고. 자꾸 그럴 거면 차라리 형수님한테 애를 맡기지 말던가.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당신이 회사 그만두는 거 안 된다며. 너 그 소리야? 아휴, 아우 진짜 내가 못 살겠다. 그 사진 한 장이 뭐라고 또 한바탕 해버렸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남편이랑 싸우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괜히 남편이랑 나만 싸우고 더구나 나중엔 유나가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는 큰엄마가 있으니 엄마보다 큰엄마를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형님한테 전화해서 유나 봐주는 거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뜻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조금 더 지켜보자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날 밤 울다가 잠든 유나를 보니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유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어른들 사이에 껴서 애만 혼내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급하게 휴가를 내고 유나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님, 제가 휴가 냈으니까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주말까지 푹 쉬세요. 말도 없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네, 요즘 유나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서 일부러 휴가 냈어요. 형님도 매일 저희 집 오시는 거 힘드신데 좀 쉬셔야죠. 아유, 난 하나도 안 힘들어. 괜찮아, 동서. 아, 참, 유나 영양제 먹는 거 있어. 그거 시간에 맞춰서 줘야 하거든. 약에 써 있어. 그것 좀 부탁할게. 형님, 저 유나 엄마예요.
큰엄마보다 제가 더 잘 알죠. 그런 걱정까진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엄만 줄 알아? 우리의 상태를 내가 더 잘 알지. 형님이 선을 넘는 것 같아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알바를 하면서 유나를 직접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형님에게 맡겨두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불편해질 것 같았어요. 더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큰엄마 안 와? 큰엄마, 주말까지 안 올 거야. 왜? 엄마, 근데 왜 밥 냄새가 이상해? 한 번도 안 하던 밥 투정을 다 하고. 우리 유나 이상하네. 맨날 먹던 건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몰라. 나 여기 하니 답답해. 여기가 아파. 배? 어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가? 소화제라도 먹을까? 엄마, 유나 영양제 먹을 시간이야. 어? 큰엄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양제 먹어야 된다고 했어. 그거 잘 먹으면 놀이공원도 데리고 간다고 했어. 너 아프다면서. 일단 소화제부터 먹자. 영양제는 나중에 먹고. 약 먹어야 되는데. 유나 자꾸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또 애꿎은 유나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그날따라 속이 안 좋고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유나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나 회사 그만두려고. 갑자기? 왜? 회사에서 그만두래?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엔 내가 유나를 키워야 할 것 같아. 돈 걱정은 하지 마. 알바 구할 거야. 지금만큼은 못 벌어도 하나밖에 없는 딸은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알겠어. 내 형수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뭘 뭐라 그래. 내 딸 내가 본다는데 그걸 허락받아야 돼? 말만 하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족끼리 싸우자는 거야? 지금까지 잘 봐주셨는데 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소모적인 감정 싸움이 더 싫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유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은 어떻게든 벌면 되겠죠. 식당에서 일을 하던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든 유나 학교 가는 시간에만 일하는 알바를 찾으려고 그날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자고 있던 유나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유나야, 왜 그래? 무슨 나쁜 꿈 꾼 거야? 아야, 왜? 아직도 아파? 배가 아파? 유나 아파, 엄마. 어머, 온몸이 다 젖었네? 열도 많이 나고. 저녁 때까지 괜찮더니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엄마, 유나 배가 너무 빵빵해. 나 토할 것 같아. 탁탁하네. 병원 가자, 유나야. 조금만 참아. 여보, 여보? 빨리 119 불러. 빨리! 유나가 배가 아프다고 배를 붙잡고 오열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자던 남편을 깨워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배가 너무 딱딱해요. 자꾸 토할 것 같다고 울어요. 아이 얼굴이 노란데 평소에도 황달 증상이 있었나요? 네? 황달이요? 아니요. 손은 조금 노랬는데 황달까지는. 일단 혈액이랑 복부 초음파 검사부터 들어갈게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화난 응급실에서 보니 정말 유나 얼굴이 좀 노랗더라고요.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아이 얼굴색 하나도 체크 못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말만 엄마라고 하면 뭐해? 애가 아픈지도 모르고 이러고도 네가 엄마야? 너무 짜증이 나서 제 가슴을 막 내려치게 되더군요. 잔병치레는 했지만 태어나서 지금껏 응급실까지 온 적은 없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 제 탓인 것 같아 우리 유나 괜찮아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선생님께서 저희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유나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 이상 올라갔어요. 빌라루빈 수치도 너무 높고 응고 기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8살인데 간 수치가 높다뇨.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전조 증상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혹시 아이 소변색 확인 평소에 하셨어요? 몸이 붓거나 화장실을 잘 안 간다거나. 네? 어제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꽉 낀다고 아파했어요. 근데 발이 커져서 신발이 작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마 그런 증상들이 생활 속에서 있었을 텐데 인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걸로 봐서 급성 간부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식이 가능한 공여자 검사를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급성 간부전은 뭐고 갑자기 이식이라니. 결국 유나는 작은 몸에 온갖 주사와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유나 괜찮나요? 아까 이식 얘기를 하셨는데 저렇게 어린데 이식 수술이 가능한가요? 현재 유나의 상태로는 간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급성이라 24시간 내에 회복이 안 되면 생명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는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유나는 생체 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공여자를 빨리 찾아서 일부를 이식받아야 합니다. 가족이요? 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 거 다 떼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빨리 검사를 받아서 이식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죠. 아이가 위독해진다는 말에 남편과 저는 일단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가능한 거죠? 죄송하지만 유나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이식 부적합 대상입니다.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되면 누가 돼요? 어머님은 1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이식을 받은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한테 제 신장을 드린 거고 저는 이후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간은 더 문제가 없고요. 신장 이식을 하셔서 면역 억제제를 이미 복용 중이신데 간 이식 수술을 하면 면역 억제제를 더 드셔야 해요. 그 용량 조절 문제도 있고 리스크가 큽니다. 게다가 신장 이식 수술로 혈류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면 수술 시 출혈 위험이 다른 공여자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유나 아버님은 B형 간염 보유자라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험해도 괜찮아요. 그냥 해주세요. 제발. 저러다가 우리 유나 죽어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유나 저대로 두면 위험해진다면서요? 공여자를 찾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을 드려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나만 살릴 수 있으면 저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의사는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이유나 양, 간이식 공여자가 이미 등록돼 있어요, 선생님. 진짜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해요? 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알았어요. 공여자한텐 연락은 했어요? 네, 지금 병원으로 오고 계세요. 공여자가 등록되어 있다고요? 그게 누군데요? 엄마 아빠도 모르게 누가 그런 거래요. 제가 공여자입니다. 얼른 수술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형님, 어떻게 형님이... 형수님, 진짜예요? 형, 우리 유나가... 진정해.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은 수술부터 받자. 일단 공여자로 등록을 하셨으니 검사 후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공여자분의 간 일부를 절제해서 이식을 할 거고요. 수술 시간은 6시간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출혈로 인해 수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땐 유나를 살려야 한다는 거 외엔 아무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성을 잃어서 염치고 뭐고 없었습니다. 우리 유나만 살릴 수 있으면 뭐든 상관없었으니까요. 형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우리 유나 꼭 좀 살려주세요. 네? 괜찮아, 동서.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했어. 간이식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유나한텐 절대 비밀? 알겠지? 형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여보, 고마워.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수술 잘 끝나면 큰엄마 찾을지도 모르니까 얘기 잘해줘요. 형님은 마지막까지 유나 이야기를 하며 웃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말했던 예상 시간보다 더 길어졌고 피말리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물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서 기다리지 말고 좀 앉아 있어. 이러다가 당신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나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너무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집사람이 유나 얼굴색이 조금 노란 것 같다고 걱정을 하면서 어린이병원을 데려가서 진료를 받았나 봐요. 간 수치가 높은 편이라는 의사 얘기를 듣고 혼자 준비를 했나 봐요. 저도 병원에 오는 길에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럼 그때 병원에 갔던 게... 아니, 왜 엄마인 저한테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몰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아, 왜 형님한테 그래? 부모라면서 애 얼굴색 하나 못 알아챈 우리 잘못이지. 형수님이 무슨 잘못이야? 형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유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형수님 탓할 때가 아니야. 재수씨, 화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오면서 야단쳤어요. 근데 집사람이 뱃속에서 3번 아이를 잃었잖아요. 유나까지 잃으면 4명의 아이를 잃는 건데 그러면 제정신으로 살 자신이 없었대요. 의사도 일단 약 먹고 식단 조절하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자고 했대요. 그래서 유나한테 비타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을 먹이는 중이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제 상식으로는 형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재수씨,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유나가 유일한 희망이었나 봐요. 두 분이 아이 때문에 더 걱정할까봐 말을 못한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은 본인이 제일 잘할 테니 회복하면 그때 얘기해 보시죠. 1분이 1년 같았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유나한테 간이 잘 자리 잡았고 이식 부위의 혈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간 기능 수치도 빠르게 안정될 것 같습니다. 이식 부위의 혈류도 정상적이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공여자인 신윤주님이 출혈이 조금 많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단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안 좋은가요?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72시간 동안은 되도록 보호자분은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2시간이 고비니까요. 알겠습니다. 형, 괜찮겠지? 형수님? 걱정 마. 유나 보고 싶어서라도 회복할 거야. 아주버님, 너무 죄송해요. 형님한테도. 저도 못하는 일을 형님이 하셨는데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제 유나나 집사람 회복만 남았으니까 다 기운 내죠. 그래야 수술 받은 사람들도 힘을 내죠.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고 고통스러운지 처음 알았어요. 엄마 신장이식 수술할 때도 안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간사한 사람인가 봐요. 제 딸이 아프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미칠 것 같았어요. 천만다행히도 유나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형수님은 의사가 뭐래? 고비는 넘겼다고 했는데 출혈이 멈추질 않는데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형. 우리가 너무 신세만 진다. 가족끼리 별소리를 다 한다. 네 형수가 결국은 살렸잖아 유나. 그럼 됐지. 사실 나도
형수님 마음을 좀 오해했거든. 근데 너무 죄송해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이야. 야, 무릎 꿇을 사람은 너 아니고 나야. 저 사람이 그렇게 시험관 시술하고 계류유산하면서 괴로워하는데 내가 한 번도 위로를 못 해줬어. 그땐 나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애를 낳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었거든. 근데 뱃속에 품은 아이를 잃은 그 심정을 감히 누가 이해하겠니?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이나 유산한지는 몰랐어. 누구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무리하게 자꾸 시험관을 한다고 해서 많이 다퉜거든. 자기 맘을 남편도 몰라주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냐? 다행히 그때 유나를 돌보게 되면서 저 사람이 많이 나아졌어. 더 밝아지고 많이 웃고. 그래서 유나한테 내가 더 고맙다. 우리 유나가 전생의 형수님 딸이었나? 그러게, 가족이니까 그렇겠지.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약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부담 안 주면서 잘 케어하려고 욕심을 냈던 것 같아. 너가 재수 씨한테 잘 얘기 좀 해줘. 오해 안 해. 우리가 형수님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라. 유나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형님은 계속 중환자실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엄마, 유나 몸에 왜 이렇게 많은 게 달려있어? 유나야, 유나 배가 단단하고 아팠지. 그거 안 아프게 해주는 거야. 조금 있으면 주사 맞아야 되는데 우리 유나 참을 수 있어? 그럼 큰엄마랑 주사 안 무서워하기로 약속? 이거 비밀인데? 괜찮아, 유나야. 비밀인데 말해버린 거야? 응, 엄마 비밀이야? 알겠어. 큰엄마한테 비밀로 할게. 약속? 유나가 쫑알쫑알 말하는 걸 보니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유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던 것도 알게 됐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 엄마, 혹시 이 SNS 봤어? 유나 진짜 부모는 안 맞고 큰엄마는 맞다니. 결국 유나는 큰엄마의? 어쩐지 다닐 때부터 심상치 않더라. 이게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누가 올렸어? 지금 이게 동네 엄마들 커뮤니티에 쫙 깔렸어. 자기랑 유나 큰엄마가 유나 두고 서로 경쟁을 했다느니 자기네가 형수님을 버리려고 했다는 등. 유나나 유나 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어. 가만히만 있지 말고 대응 좀 해. 미안한데 그럴 겨를도 없어. 그냥 마음껏 떠들고 소문내라고 해.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사진까지 또 돌아다닌다고. 하영이도 오늘 계속 물어봤어.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도 상관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난 우리 유나랑 형님만 무사하게 회복하면 뭐든 상관없어. 마음껏 떠들고 손가락질 하라고 해. 일일이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걱정돼서 알려주는 건 좋은데 하영 엄마도 이런 얘긴 나한테 그만해. 아니지, 뭘 알려주려고 해도 참. 아이고 됐어.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네. 유나 엄마 진짜 이상하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애가 이렇게 아픈 와중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형님이 고비를 넘기긴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형님, 저 보이세요? 저 유나 엄마예요. 유나 건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유나랑 큰엄마는 제가 절대 뺏을 수 없는 비밀을 갖고 계신 거니까 얼른 일어나셔야 해요. 아셨죠? 저와 남편, 아주버님이 돌아가면서 면회를 했습니다. 선생님, 조윤주님 환자 상태는 어때요? 언제쯤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왜 계속 의식도 없고 안 좋은 거예요? 오늘 혈압이 좀 떨어져서 약물로 조정하고 있어요. 저희 형님 꼭 잘 부탁드립니다. 꼭. 저의 부탁이 무색하게 그날 또 한 번 충격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코드블루 방송이 나오면서 의사들이 우르르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혈압이 떨어집니다. 80에 50이에요. 출혈량은요? 예상보다 많습니다. 1200ml 이상입니다. 선생님,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혈클럽 추가 열장 수혈 준비하세요. 담즙까지 흘러나오네. 일단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해주세요. 빨리요. 네. 100줄 충전. 클리어! 형님이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유나를 살려주셨는데 정말 죄를 짓는 것만 같았어요. 절제 부위에 담즙이 조금 새어나오면서 복강에 염증이 생겼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까지 왔는데요. 강력한 항생제와 혈압 상승제를 투여 중입니다. 저희 형수님 잘못되는 거 아니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폐혈증으로 더 진행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형님. 여보, 괜찮아?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잠깐만 환자를 볼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가능합니다. 내가 못되게 굴어서 벌 받았나 봐. 다 나 때문이야.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내리쳐도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용서해줘. 당신이 유나 지켜준다면서. 유나 보려면 얼른 일어나야지. 당신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예상했던 것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퇴사를 했고 유나와 형님을 동시에 간호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에 맞춰 형님을 뵙고 왔어요. 형님, 유나 내일 퇴원한대요. 형님 때문에 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꼭 일어나셔야 해요. 아셨죠? 형님 귀에 대고 꼭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식이 호미한 상황에서도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님, 제 말 들려요? 들리는 거죠? 형님, 유나가 큰엄마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꼭 일어나세요. 형님 몸이 반응하는 걸 보면 분명 제 이야기가 들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형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유나의 응원이란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나도 면회가 될까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면역력도 약한 상태라 안 돼요. 딱 1분만요. 네? 1분이면 돼요. 제발 꼭 좀 부탁드려요. 내일 면회 시간에 오세요. 딱 1분만이에요. 유나가 퇴원하는 날 저는 유나를 데리고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형님이 기다리는 건 유나일 것 같았거든요. 유나 목소리만 들어도 형님이 일어나실 거라 믿었습니다. 유나야, 큰엄마가 여기 안에 있어. 큰엄마가 많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유나가 좀 깨워줄래? 큰엄마,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그럼 유나가 뽀뽀해주면 되겠네? 근데 큰엄마가 주사를 많이 맞고 있거든?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큰엄마한테 가서 손도 잡아주고 일어나라고 얘기도 해줘. 알겠지? 응, 알겠어. 유나만 믿어. 유나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괜찮을까? 우리 애만 회복되면 무슨 소용이야. 형님도 괜찮아져야지. 전 유나를 다독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와본 것 같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유나도 여기에 있었어. 쉿, 조용. 유나는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있던 걸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을 보자마자 유나는 눈물이 나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더군요. 유나야, 큰엄마가 잠은 들어있는데 유나가 얘기하면 다 들을 수 있어. 유나가 얼른 큰엄마 일어나라고 응원 좀 해줘. 알겠어. 큰엄마, 괜찮아? 유나는 주사바늘이 꽂힌 형님의 손에 얼굴을 부비대더니 발꿈치를 한껏 들어 형님 귓가에 대고 귓속말을 한참 하더라고요. 둘만의 비밀을 또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나가야 해.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다음에 또 오면 되지. 큰엄마 깨어나면 또 오자. 알겠지? 나오기 싫어하는 유나를 다독여서 중환자실을 나왔고 유나는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씨, 조금 전에 윤주가 깨어났어요. 저도 알아보고
유나 괜찮은지도 물어봤어요. 의사 말로는 폐혈증도 다행히 잡혔고 의식도 돌아와서 하루 이틀 경과본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우리 형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이 정말 유나 얘기를 듣고 일어나셨나 봐요. 전 당장 유나에게 알려줬습니다. 유나야, 유나 얘기 듣고 큰엄마가 깨어나셨대. 진짜? 큰엄마가 유나랑 약속 지키려고 잠에서 깼나 봐. 무슨 약속? 큰엄마가 유나 약 잘 먹으면 제주도 가서 말 태워준다고 했었거든. 오늘 유나가 그만 자고 일어나서 유나랑 제주도 가자고 했어. 유나 말 타고 싶다고. 근데 진짜 큰엄마가 유나랑 한 약속 지키려고 그랬나 봐. 유나를 데려가길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순간 형님이 가장 보고 싶은 건 유나였나 봐요. 유나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깨어나신 거 보면 말이죠. 형님은 진짜 이틀 뒤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저는 매일 형님과 아주버님의 식사를 챙겨서 병원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형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동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해. 제가 형님 오해했어요. 괜찮아. 유나 상태가 그렇게 빨리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내가 바보였어.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게요. 그러니까 얼른 회복하셔야 해요. 아셨죠? 알겠어. 유나는 괜찮아? 이제 괜찮은 거지? 형님 걱정만 하세요. 유나가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유나, 보고 싶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형님. 유나 보려고 일어나신 거 맞죠? 제가 그렇게 그만 일어나세요. 매일 면회 가서 얘기했는데 제 말은 안 듣고 유나 말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셨잖아요. 진짜 섭섭해요. 동서도 자꾸 웃기지 마. 배 아프잖아. 형님은 제 농담에 웃기도 하시고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형님 보고 온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형님도 괜찮아지셨는데 왜 그래? 우리 이사 갈까? 갑자기 무슨 이사야? 어디로 가려고? 형이 사는 동네 근처로. 거기 비싸. 우리가 살 집이 어딨어? 찾아보니까 좀 싼 빌라도 있더라고. 아무래도 가까이 지내면서 당신이 형수님 회복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누나도 여기보단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도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왜? 유나가 뭐라고 했어? 친구들이 큰엄마가 진짜 엄마냐고 물어봤나 봐. 큰엄마는 큰엄마인데 왜 그러냐고 소리를 빽 지르고 왔대. 아직도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다들 진짜 너무한다. 이 와중에 그런 얘기를 애한테 하는 거야? 원래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사 가자. 나는 이 동네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이러다가 유나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 사람들의 이상한 이야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어떻게 떠들든 상관없었는데요. 유나한테까지 그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네 동네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수씨, 유나 얘기 들었어요. 얼마 안 돼요. 이거 이사하는데 보태 쓰세요. 아주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 괜찮아요. 제가 고마워서 그래요. 시댁은 멀리 사는 게 좋다는데 윤주 때문에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와주셔서 고마워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우리 유나 살려주셨는데. 아주버님, 제가 형님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은 언제쯤 퇴원할 수 있대요? 조금 더 있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유나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면회 가려고요. 안 그래도 유나 보고 싶다고 했는데 엄청 좋아하겠네요. 정말 중요한 건 제 자존심도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어요. 큰엄마가 장미꽃 좋아한댔어. 엄마, 장미꽃 사가자. 병원에 꽃은 가져갈 수 없어. 큰엄마한테 아직 안 좋대. 그럼 유나가 색종이로 만들까? 만들 수 있겠어? 당연하지. 큰엄마랑 색종이 교실 다녔잖아. 큰엄마가 유나 데리고 엄청 많이 다녔구나. 유나가 만든 장미꽃을 큰엄마가 더 좋아할 것 같아? 유나는 큰엄마에게 줄 장미꽃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접었고 20송이를 만들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큰엄마, 어머, 우리 유나 왔네? 큰엄마, 괜찮아요? 큰엄마 이제 다 나았어. 진짜지? 두 사람은 모녀 상봉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과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귓속말로 대화를 하더군요. 질투날 정도로 집에 오는 길에 유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나야, 큰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그건... 비밀이야? 엄마 어떻게 알았어?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어떤 비밀인지 알 순 없지만 저는 유나의 형님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궁금해도 절대 물어보지 않으려고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될 저희 세 가족의 생활이 너무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유나와 형님이 다시 건강을 찾았으니까요. 더 욕심내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